제3장 우주 저 멀리 소행성까지 배송해 드립니다. 2021년 7월 1일 소행성 포획 미션 1일차 발사 당일 맥 메커천 안녕 뭘 어떻게 쓰라는 건지 우주에서 일지를 쓰라고 아내에게 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아내 말로는 이 일지가 미래의 인류에게 바치는 우리의 선물이 될 거라고 한다. 그러니 꼼꼼하게 잘 기록하라나 뭐라나. 하긴 신우주로 향하는 미개한 고대인들의 미개한 우주 탐방기 정도는 되겠군. 얘들아, 너희들의 조상들은 말이야 알루미늄 깡통 끝에 불을 붙여서 우주로 나갔단다. 게다가 그런 무모한 행동을 뭐라고 했는지 아니? 그런 행동을 용기라는 멋진 말로 포장했단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우주에 나가는 마지막 인류가 될 수도 있겠다. 맨 메커천은 재래식 우주 여행을 한 마지막 탐사대의 대장이었다. 멋지군. 어쨌든 일지가 앞으로의 우주 탐사에 좋은 자료가 될 거라고 한다. 그러니 겪은 대로 이 시대의 우주 생활에 대해서 느낀 대로 좋겠다. 참고로 나는 아무리 조심해도 15그 아래로는 못 쓰니 참고하시길. 오케이? 오케이면 시작하겠다. 먼저 우리의 우주 완복선을 소개하겠다. 우리 티마스의 우주 완복선은 원래 화성 이주용으로 개발됐다. 외형은 지구의 궤도를 돌던 오비터 궤도 선의 우주선과 거의 비슷하다. 이주민들은 실어 나를 목적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기존의 오비터보다 크기가 좀 더 큰 편이다. 선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조정실과 일렬로 이어진 중앙데크의 뒤편에 자리 잡은 화물칸, 그리고 중앙데크 아래 위 창고와 화물칸의 뒤편 공간인 연료실과 엔진실. 이 엔진실은 중앙데크에서 화물칸 아래로 이어진 원통형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 특이사항으로 적대적인 화성의 생명체나 우주의 해적들과 마주칠 경우를 대비한 66mm 발칸포와 레이저포 하나씩, 그리고 우주의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성인용 놀이동산이 한 칸씩 마련돼 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예산 문제로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를 상징하는 우주의 작은 낚싯배 정도를 타고 있다. 아, 제길순. 우주 왕복선은 총 3대다. 각 왕복선의 이름은 페덱스 1호, 페덱스 2호, 페덱스 3호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길 것이다. 소행성 배달의 위대한 임무를 수행할 왕복선의 이름이 왜 저렇게 촌스럽냐고? 이유인즉 이렇다. 올해 초 아내와 나는 우기가 한창인 캘리포니아의 풋풋한 커플이었다. 나는 그 당시 강도 높은 우주 훈련을 받느라 눈꽃 뜰 새 없이 바빴다. 주말이 돼서야 겨우 아내를 만날 수 있었더랬다. 비는 창문을 우두두 때려대지. 연구소에는 아무도 없지. 시작된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상상했겠나? 아내의 박식한 말이 내 귀에 제대로 들어올 리가 없었다. 아내는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가 밀어뒀던 말들을 소나기처럼 쏟아냈다. 승강기가 가느다란 케이블을 타고 우주로 올라가며 코리올리의 힘으로 치우쳐져 케이블이 옆으로 늘어진다나 뭐라나. 아내는 케이블이 끊어지지는 않겠지만 높이 올라갈수록 승강기의 흔들림과 진동이 심해질 거야 하고 말하면서 나와는 다른 종류의 뭔가를 갈구하는 눈빛을 내게 쏘았더랬다. 그러더니 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창문에 기다란 선 2개를 하늘로 그려놓더니 해맑은 표정으로 케이블이 하나 더 필요해 하고 외쳤다. 케이블의 반대편에 비슷한 질량의 승강기를 수시로 교차시켜주면 그런 떨림은 거의 상쇄된다나 뭐라나. 아내는 2개의 케이블을 그런 선 중간중간 드문드문 짧은 선을 그려놓더니 외계어 공식을 난사하며 케이블의 연결로 흔들림과 진동이 상쇄됨을 증명했다. 그 다음 한다는 소리가 우아한 해결 방법이지. 그렇게 해맑은 표정 앞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나는 물개 박수를 치면서 놀란 그러면서 감탄을 머금은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실 나는 굉장히 곤란했다. 케이블 생산 라인을 하나 더 추가하자니 예산이 빠듯했기 때문이다.
여러 나라들과 협력하고 스폰서를 받긴 했지만 더 이상의 출혈은 곤란하다. 예산이 나올 것이 더는 없었다. 예산 부족으로는 머리는 우두두 지끈거렸고 창밖에선 장대비가 창문을 우두두 때려댔다. 아내는 늘 그렇듯이 우두두 말을 쏟아내고 나의 심장은 사랑의 목마름으로 우두두 시큰거렸다. 이렇게 모든 것이 우두두거리며 나를 몰아붙이는 순간 나의 내리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하나가 있었다. 자기야, 우리는 지구와 화성의 중간 지역에 진입한 소행성을 배달할 거잖아? 왕복선의 이름을 세계적인 택배 회사 이름으로 짓는 게 어떨까? 우리는 우주 저 멀리 있는 소행성까지도 여러분에게 안전하게 배송해드립니다. 이런 광고 문구를 붙여서 택배 회사가 좋아하지 않겠어? 그 돈으로 예산을 좀 만들어 볼까 해서. 그러자 아내가 말했다. 예를 들어 페덱스 123호 같이? 그랬더니 눈썹을 잔뜩 찌푸리곤 한다는 소리가 저질인데? 내가 지었지만 이름 한번 촌스럽군. 이래서 디스커버리호 같이 품격이 느껴지는 이름 대신 페덱스라는 택배 회사 이름이 우리 왕복선 이름이 된 것이다. 쪽팔리긴 하지만 나는 최고의 무기인 입으로 그 촌스러운 이름이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돈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페덱스 1호에는 나와 영국인 빌리 맥이 탑승했다. 나야 우주 정거장까지 여러 번 비행을 한 경험이 있지만 빌리는 이번이 첫 비행이었다. 왜 숙련된 우주 비행사가 탑승하지 않았냐는 말들이 있었지만 나는 사실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3년간 우주 생활을 한 것이고 비행을 하다 보면 최고의 조종사가 돼 있을 테니까. 인간에게 처음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최고가 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2호기에 탑승한 한국인 신민준과 일본인 아이오 타쿠미, 3호기에 탑승한 프랑스인 클레몬 마티유도 첫 비행이다. 비행 경험이 있는 사람은 3호기에 댄 테일러와 나 둘뿐이다. 너무 많은 초짜들을 데리고 가는 게 아무래도 불안했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투자에 참여한 국가들의 정치적, 경제적 문제들이 얽혀 있다고만 말해두겠다. 그래도 이들은 오랫동안 나사와 ESA에서 훈련을 받아온 사람들이었고 나와 함께 이번 임무에 대한 훈련을 받은 동지들이었다. 다 믿을만 하니까 데려가는 것이다. 조종석에 탑승을 하자 발사대회 직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우리의 몸을 조종석에 고정하는 일을 도왔다. 너무 꽉 조여지지는 않았는지 헐겁지는 않은지 확인을 하면서 말이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발사대회 직원이 내게 엄지를 척 내밀며 빙긋 웃었다. 나는 눈을 찡긋거리며 직원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는 내 윙크의 의미를 곧바로 알아차리고 빌리에게 다가갔다. 그러고는 신출내기 조종사인 빌리의 호주머니에 잘 접은 비닐봉투를 슬그머니 구겨 넣어줬다. 이봐요, 이건 토사물 봉투니 우주에 올라가면 요긴하게 쓰일 거예요. 덩어리가 빠져나오지 않게 밀착해서 쏟아냅시다. 처음부터 둥둥 떠다니는 토사물을 치우고 싶진 않으면. 그는 능글스럽게 웃으며 빌리에게 말했다. 보통 난 아니겠지? 하고 착각하지만 올라가면 안다. 이 직원이 토사물 봉투를 넉넉하게 준 것을 고마워할 테니까. 우주인들이 우주에 진입한 후에 바로 TV에 나오지 않던 것에는 이유가 있다. 어느 구석에 처박혀 으에 하고 있을 테니까. 나 역시도 처음엔 그랬다. 나 속이 으에. 조종석에 묵힌 채로 5시간 정도 지나자 모든 점검이 완료되었고 이윽고 발사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발사 카운트가 시작되자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매번 이 순간이 가장 떨린다. 챌린저호처럼 공중 폭발을 하는 건 아닐까? 나는 언제나 그게 두렵다. 비행 감독관인 쿡은 ARMCR Asteroid Redirect Mission Control Room 소행성 궤도 변경 임무 관제실의 시계를 바라봤다. 스크린 위에 자리 잡은 시계 위 빨간색 숫자가 정확하게 001000을 가리켰다. 쿡은 커피를 들이키며 정신을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러고는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입으로 끌어올려 관제실을 지휘하기 시작했다. 비교적 자유로운 ARMCR의 분위기가 빠르게 정돈됐다. 사람들은 자리에 착석해서 그가 명령을 내리길 기다렸다. 잠시 후 그의 예리한 목소리가 ARMCR에 울려 퍼졌다. 좋아, 이제부터 모두 긴장들 해. 그리고 모든 발사가
무사히 완료될 때까지 내가 호명하면 바로 대답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 이제부터 페덱스 1호 발사에 필요한 멤버들을 체크하겠다. 먼저 비행의 학관 준비 완료. 크게 호명하자 비행 위료관 글로브가 빠르게 대답했다. 좋아. 비행 역학관, 통신 통제관, 비행 은행 담당, 비상 경로 유도 담당, 계기 및 통신, 비행 조정관, 모니터, 비행 활동관. 그의 호명에 모든 담당자가 빠르게 답변을 완료했다. 좋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한나 박사. 네, 안나가 응답했다. 호명이 끝나자 분야별 상태 보고가 쿡에게 이어졌다. 모든 점검을 마친 쿡은 화면석에 페덱스 1호기를 바라봤다. 기상 상태가 무척이나 좋아서 그런지 뾰족한 고체 연료 부스터의 노즈컨이 오늘따라 더욱 번쩍거리는 듯했다. 점검이 끝났는데 교신하실래요? 쿡이 다가와 안나에게 물었다. 네, 빨리 끝낼게요. 안나가 조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통신 통제관이 손으로 오케이 신호를 보내자 안나의 헤드셋에 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기 안녕? 안나의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맥이 들뜬 목소리를 말했다. 개자식. 그의 들뜬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안나가 으르렁거렸다. 미안해. 어떻게 나를 여기에 두고 갈 생각을 한 거야. 정말 화가 나. 그건 지난번에 말을 했잖아. 나는 심우주 비행이 꿈. 됐어. 알아들었어. 시간 없어. 안나가 말을 자르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몸 조심해. 망가져서 돌아오면 죽을 줄 알아. 알겠어. 조심할게. 자기도 건강하게 있어. 사랑해. 우리 굴레 뭐. 그래. 나 없으면 외롭지는 않겠어? 외롭겠지. 그러고는 한없이 밝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안 그래도 그럴까봐 야동 많이 받아놨어. 걱정 마. 개자식. 금발 변태. 안나가 더욱 으르렁거렸다. 농담이야. 자, 이제 진짜 출발할게. 몸 조심해. 응, 그래. 자기도 사랑해. 아, 그런데 진짜 야동 받아간 거야? 응. 개자식 우주 변태. 얼른 꺼져. 통신 통제관의 낮은 웃음 소리가 둘 사이에 끼어들었다. 발진 10초 전. 스파크 제너레이터가 작동하면서 점화가 시작됐다. 탁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붙으며 웅웅거리는 엔진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중폭될수록 관제소에서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긴장감도 상승했다. 카운트다운 담당자의 카운트가 시작되자 맨 메커처는 지그시 눈을 감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다. 발진 3초 전이 되자 분사 노즐에서 가스가 밀려 나오면서 노즐의 아래쪽 공간이 압축됐다. 그러자 심장을 자극하는 엔진 소리가 점점 고조돼 갔다. 3, 2, 1 카운트다운이 끝난과 동시에 왕복선을 고정한 발사대의 볼트가 폭발했다. 볼트가 폭발하면서 분리되자 왕복선이 구르렁거리며 진동했다. 거대한 굉음과 불꽃 그리고 엄청난 연기를 분출하면서 왕복선이 조금씩 상승했다. 이윽고 카운트가 종료됐고 그와 동시에 엔진의 거대한 분사 소리가 지축을 흔들었다. 맥은 압력 복과 헬멧을 착용한 상태였지만 그 소리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가 음식물의 물분자를 진동시키듯 그의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두두두두 하면서 떨려왔다. 그는 가벼운 현기증을 느꼈다. 왕복선의 상승 속도가 빨라지자 맨 메커처는 순간적으로 조종석 뒤로 짓눌러 파묻혔다. 그는 감았던 눈을 뜨면서 조종간의 계기판을 바라봤다. 엄청난 진동이 그의 몸에 스며들었고 그 진동은 그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여러 개의 잔산들로 나뉘어 보이게 했다. 손을 눈앞에서 빠르게 흔들듯 눈앞에 있는 조종 스틱이 수십 개의 잔상으로 나뉘어 보였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비행이 시작됐다는 신호였다. 20초가 지나자 상승하던 왕복선의 모습에 변화가 나타났다. 수직으로 상승하던 왕복선이 빙글빙글 회전하면서 한쪽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왕복선은 금방이라도 추락할 것처럼 불안하게 회전하면서 조금씩 기울었다. 이런 불안한 기울기 속에서도 맥은 회전 정상, 발사 각도 정상 이라는 관제소의 목소리를 들었다. 실제로 그랬다. 왕복선과 외부 연료통, 고체 연료 부스터가 비대칭적인 무게중심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점을 찾아서 점점 기울기 시작한 것이다. 맥은 엄청난 진동 속에서 확인이라고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가 덜덜 떨리며 관제소에 들려왔다. 동시에 왕복선의 양옆에 달린 고체 연료 부스터가 엄청난 불꽃을 뿜어내면서 추력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왕복선은 더욱 빠르게 회전하면서 상승했다. 그 불안전한 회전과 진동 때문에 맨 메커처는 멀미가 났다. 네, 그러니까 그의 이석들이 진동과 함께 춤을 추자 눈과 전정계의 혼란이 오기 시작한 것이다.
모든 세상이 두두두두 떨리면서 빙글빙글 회전했고 동시에 계기판에 나타난 중력 가속도는 0지에서 2지까지 상승했다. 연이어 손익붐의 굉음이 들렸다. 이런 모든 혼란은 그에게 순차적으로 상황에 적응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그야말로 찰나의 순간이었다. 온 세상이 강도 7의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떨려왔고 맥은 그 진동을 스펀지처럼 온몸으로 흡수했다. 그러자 맥의 목구멍으로 시큼하게 만개 올라왔다. 맥은 멀미의 전조 증상이 느껴지자 중력 가속기에서 훈련했던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다리와 엉덩이, 그리고 심장 아래쪽 근육에 힘을 준 상태로 빠르게 깊게 숨을 헐떡거렸다. 그의 헬멧 안에서 할딱할딱거리는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또한 목에 힘을 바짝 주어서 머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고정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시큼함은 계속 느껴졌지만 매스컴은 조금씩 잦아들었다. 더불어 메인 엔진에서 추력 편향을 제공하자 매스꺼운 느낌은 조금씩 사라져갔다. 완복선이 기울어진 채로 안전성을 찾아간 것이다. 완복선이 조금 더 중심점을 찾아가자 맥은 계기판을 바라보면서 상태 안정적 하고 관제서에 보고했다. 2분 8초가 지나자 완복선의 속도는 초속 1.4km를 돌파했고 중력 가속도는 1g까지 감소했다. 완복선이 중력을 이겨내는 힘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속도가 감소한 것이다. 맥은 자신을 짓눌렀던 느낌과 진동에서 조금은 해방됐음을 느꼈다. 그러나 안심은 금물이었다. 이제 고체 연료 부스터가 분리될 차례다. 그의 경험상 이때가 가장 심한 진동이 일어났다. 맥은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목과 엉덩이의 긴장감을 바짝 유지시켰다. 더불어 그가 3, 2, 1 분리 하고 외쳤다. 동시에 쾅쾅쾅 하는 엄청난 폭발 소리가 들려왔다. 완복선에 거칠 연료 부스터를 묶어놓은 볼트가 폭발하는 소리였다. 엄청난 굉음과 진동이 울려 퍼졌다. 그러고는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고체 연료 부스터가 그대로 분리돼 떨어져 나갔다. 그와 동시에 완복선의 뒷면과 아랫면에서 취취 하며 분사 소리가 들리더니 커다란 불길이 조종실의 앞 유리창을 훅 하면서 뒤덮고 지나갔다. 분리된 고체 연료 부스터를 안전하게 피하기 위해서 분사된 불꽃이었다. 맥은 불길이 일자 고개를 틀어서 옆에 앉아있는 빌리를 쳐다보며 피식 웃었다. 이런 폭발음과 진동, 불꽃이 처음인지라 빌리의 표정이 어지간히도 놀란 표정이었기 때문이다. 불길이 조종실을 뒤덮자 빌리는 완복선이 폭발하거나 추락하는 줄 알았는지 눈을 휜뜨그레 뜨고 있었다. 맥은 어리 빠진 듯한 빌리의 표정을 바라보면서 이제 관제서에 보고했다. 여기는 맨 메커천이다. 빌리가 너무 놀라서 소변을 지리지는 않았는지 걱정이다. 기저귀는 확실하게 입혀놨겠지? 마음껏 싸도 언제나 뽀송뽀송한 상태로 유지할 것이다. 하기스에서 특수 제작한 특대형 기저귀다. 어바. 관제소에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추진력의 70%를 담당하던 부스터통이 떨어져 나가자 진동과 소음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옅은 대기권에 진입한 것이다. 이제부터는 메인 엔진만이 완복선의 모든 추력을 담당하게 된다. 고체 부스터가 분리되자 또다시 완복선의 무게중심의 변형이 나타났다. 그러자 맥은 곧바로 메인 엔진의 측면으로 추력 평형을 제공해 완복선의 자세를 다시금 바라잡았다. 동시에 하늘은 파란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뀌었다. 4분 37초가 지나자 좀 더 가속도가 붙었다. 완복선이 버린 무게만큼이나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증가한 것이다. 6분 4초 후 가속도가 붙으면서 중력 가속도의 힘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계기판 2지 초속 4km를 가리켰다. 이에 계기판을 지켜보던 맨 메커천이 지상에 보고했다. 여기는 맨 메커천 완복선의 기수 방향을 수직에서 서서히 하강시키겠다. 반복한다. 기수를 하강시키겠다. 맥은 관제소에 확인 시행하라는 답변을 듣고 완복선의 기수를 서서히 하강시켰다. 그러자 완복선이 지구 표면과 수평 방향으로 가속도를 전환하기 시작했다. 수직으로 치솟던 완복선이 거꾸로 뒤집힌 모습으로 비행 자세를 바꾼 것이다. 맥은 비행 자세를 전환한 뒤 고개를 들어 천장에나 있는 창문을 바라봤다. 푸른 지구가 꿈틀거렸다. 7분 45초 후에는 엄청난 가속도가 붙었다. 드디어 중력이 완복선을 포기했는지 속도는 초속 6.5km까지 급상승했다. 중력 가속도 또한 3g까지 급상승했다. 8분 30초가 지나자 계기판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초속 7.6km를 돌파하자 중력 가속도의 수치가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중력 가속도는 3초 만에 3지에서 0지로 바뀌었다. 계기판을 지켜보던 맥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는 페덱스 1호. 메인 엔진 소화를 시작하겠다. 메코, 메인 엔진 컷오프. 카운트다운 3, 2, 1. 메인 엔진 컷오프. 그러고는 외부 연료통이 분리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돌컥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붉고 기다란 연료통이 우주 공간으로 분리돼 날아갔다. 맥은 외부 카메라가 찍은 영상을 보면서 제대로 분리되는지를 확인했다. 그 다음 연료통 분리 성공, 상태 양호하며 지상에 보고했다. 짜릿한 감각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고 자잘한 이물질들이 선내에 떠다니기 시작했다. 비로소 미소 중력 세계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맥은 우리는 안전하게 우주에 진입했다. 우주는 오늘도 역시 아름답다 하고 지상에 전했다. 그의 헬멧의 지상의 환호성이 길게 울려 퍼졌다. 지구의 환호성 소리와는 대조적으로 우주는 한없이 고요했다. 저 멀리 지구의 궤도를 돌고 있는 우주정거장의 모습과 지구의 아름다운 블루라인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동시에 빌리맥의 신음소리가 선내에 들렸다. 그 소리가 들리자 맥코처는 얼굴을 살짝 찌푸리며 눈을 감았다. 그러고는 표정과 달리 착한 척 가식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빌리, 비닐봉투에 얼굴을 바짝 들이대. 안 그러면 토사물이 비닐봉투 안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닐 거야. 그러면 네 얼굴에 전부 묻겠지? 덩어리가 새어나오지 않게 테두리를 바짝 밀착시켜. 괜찮아. 처음엔 다 그런 거야. 말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가 으에 우우 해대는 소리가 그의 귓전을 두드렸다. 그 소리는 길게 이어졌다. 그는 생각했다. 아, 저렇게 토하는데 입맛이 날까? 오늘은 뭐 먹지? 오늘도 독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침을 너무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